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오늘 강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우선 삼국지연의에 실려있는 내용을 인공지능 음성을 통해 들어보고 이어서 정사 삼국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앞서서 육손에게 죽은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선주가 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공격했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일흥전투에서 화공을 만나 대피하고 난 뒤에 내가 차마 촉한의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백제성 영안궁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안궁은 원래 역참에 설치한 여관을 개수해서 영안궁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유연덕은 영안궁에 들어가 병들어 낫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갔다. 장무 3년이 되자 병이 깊어지고 게다가 죽은 두 아우를 생각하며 날마다 곡을 했다. 병이 더욱 심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니 시종하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해서 근신들을 꾸짖어 물러가게 한 뒤에 용탑 위에서 누워 있었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 꺼질듯이 흔들리다가 다시 밝아지더니 등잔 그늘 아래에 두 사람이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선주가 놓아여 짐이 심기가 편치 않아 물러가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왔는가 하고 꾸짖었는데도 물러가지 않거늘 일어나서 보니 죽은 두 아우 운장과 관우였다. 현덕이 크게 놀라 아직 살아있었더냐. 신등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귀신이 옵니다. 옥황상제께서 신등을 평생 신의를 버리지 않았다 하여 신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형제가 다시 모일 날이 멀지 않았사옵니다. 선주가 붙들고 소리내어 울다가 호련히 놀라 깨어보니 두 아우는 보이지 않았다. 시종을 불러 물어보니 시각이 삼경이었다. 선주가 탄식하고 내가 인간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시고 성도의 사신을 보내 제갈량과 상서령 이엄을 불러 밤을 도와 영안궁으로 오게 했다. 공명등이 현덕의 차자인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선주에게 뵙도록 하고 태자인 유선은 성도에 머물러 지키게 했다. 영안궁에 도착하여 선주의 병이 중한 것을 알고 황망하게 용탑 가까이 가서 절을 하니 선주가 가까이 불러서 공명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요행이 승상을 얻어 제업을 이루었는데 지혜가 모자라 승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를 침공했다가 이처럼 큰 패배를 당하였어. 후예가 병이 되어 죽을 날이 조석간에 달려있게 되었어. 부득이 대사를 승상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이다. 말을 마치자 선주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었다. 공명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원컨대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전하시어 억조 백성들의 바램에 부응하소서. 선주가 군신을 두루 바라보니 마량이아우 마속이 옆에 보였다. 선주가 명을 내려 다 물러가게 한 뒤에 물었다. 승상이 보기에 마속의 재주가 어떠하오? 공명왈. 이 사람도 역시 당세의 영재입니다. 현덕왈. 그렇지 않소이다. 짐이 보건대 이 사람은 말이 실상을 심하게 지나쳐서 크게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니 승상은 마땅히 잘 살펴야 될 것이오. 분부를 마치자 다시 신하들을 불러놓고 지필묵을 가져다가 유조를 써서 공명에게 주고 탄식하며 말했다. 짐이 글을 많이 읽지는 못했으나 대략은 알고 있소이다.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애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때는 선한 말을 해준다고 하오. 짐이 본래 경등과 더불어 함께 조적을 멸하고 함께 한시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중도에 결별하니 번거로우나 승상은 이 조서를 가져다가 태자 유선에게 주시오. 그리하여 지금 내가 한 말을 늘상 하는 말로 여기지 않게 하며 모든 일이 승상의 가르침을 거쳐 이행되기를 바라오. 공명등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가로되 원컨대 폐하께서는 옥체를 편안히 쉬시옵소서. 그리하면 신등이 견마지로를 다하여 폐하께 받은 은혜를 갚겠나이다. 선주가 내시를 시켜 공명을 일으키게 하고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고 한 손으로는 공명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짐은 지금 죽을 것이니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겠노라. 공명을 성상께서는 무슨 가르치심이 있나이까? 선주가 울며 말했다. 승상의 재주는 조비의 10배가 넘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만약 유선을 도와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독건이와 도와도 임금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거든 승상이 성도의 주인이 되기 바라오. 공명이 듣고 땀이 온몸에 흥건해서 수족을 어디 두어야 할 바를 몰라 하면서 울며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신이 어찌 감히 수족의 힘을 다해 충정한 지조를 바치지 않겠으며 죽음으로 폐하의 유지를 받들지 않겠나이까. 말을 마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니 유열이 낭자했다. 선주가 또 공명을 청의 탑전에 앉혀놓고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불러다가 가까이 오게 하고 말했다. 너희들은 다짐의 말을 기억해 두거라.
짐이 죽은 뒤에 너희 삼형제는 다 승상 섬기기를 아비 섬기듯 하고 절대로 태만해서는 안 된다. 말을 마치자 이윽고 두 왕에게 명하여 공명에게 절하게 하였는데 절이 끝나자 공명이 말했다. 신의 간내가 땅바닥에 떨어져 흙을 칠할지라도 어찌 알아주신 은혜를 잊겠나이까. 선주가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짐이 이미 내 아들을 승상에게 맡겼고 아들들로 하여금 나를 대하듯 승상을 섬기라 했으니 경들도 모두 태만히 해서 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조은을 불러 말했다. 짐이 경과 더불어 환난지 중에 만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에서 이별하게 되었구려. 경은 부디 옛 교분을 잊지 말고 조만간의 틈을 보아 유선을 만나서 후주로 하여금 짐의 명을 잊지 않게 하시오. 조은이 울며 절하고 말하기를 신이 어찌 견마지로를 바치지 않겠나이까. 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짐이 일일이 부촉하지 못하노라. 원컨대 부디 자중자애 하라 라고 말을 마치고 붕어하시니 향년 63세요. 때는 장무 3년 여름 4월이었다. 24일이었다. 오늘 또 중간중간에 가상인간 음성을 인용해서 재미있는 고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가면서 따분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무 3년 춘에 요 장무는 촉한 연호고요. 그러니까 유비가 황제를 할 때의 연호입니다. 3년 봄에 선주 영안 병독하야 선주가 영안궁에서 아까 영안궁은 AI 음성으로 들어봤죠. 병이 위독해져서 소량어 성도하야 제갈량을 성도에서 불러서 촉이 후사할 때 요 후사를로 이렇게 써있자는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촉할 때, 당부할 때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선주라는 말이 앞에 생략이 되었죠. 선주가 제갈량에게 일러 가로되 군제 10배 조비하니 승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군자를. 승상은 제주가 요 제주 제자는 앞에 요 나무 목자를 써도 다 통하고 또 이제 요 앞에 조개패자 써가지고 재물할 때 그 제자하고도 다 통하는 글자입니다. 이 제자가 조비보다 10배가 되니 그런 소리예요. 조비는 이제 말하자면 한 헌재의 선유를 받아서 조의 아들이거든요. 그 선유를 받아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위 황제, 조씨 위나라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필능 안국하고 반드시 능히 나라를 요 나라는 이제 촉국이죠. 촉국을 안정시키고 종종 대사홀이라 끝내 요 대사는 이제 통일대업이죠. 통일대업을 요 정자는 확정하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고요. 약 사자 가보든 보지하며 만약에 요 사자는 요 이을사자로 쓰였어요. 임금이나 제후의 자를 잇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뭐 아들 자자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다음 후대에 왕이 될 사람, 황제가 될 사람을 그런 소리예요. 보좌할 만 하거든 이런 소리고요. 그를 보좌하며 요 사자는 이게 서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요 서경 우소 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활 격하라.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 해준 말인데요. 요 임금이 말하기를 격하라 이리 오너라 여순아 너 순아 순사 고원한데 요 사자는 순임금이 한 일이에요. 순임금의 한 일을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을 물어보고
네가 한 말을 상고해 보건대 요 이해내자는 너네자로 쓰였고요. 너의 말이 공적을 이룬 것이 요 삼재는 해제자죠. 3년이니 여척 제위하라 한데 네가 제위에 오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순이 양우 더 가사 불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순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해서 요 사자가 임금의 자리를 잇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 사자가 그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요 여자는 만일 여자를 쓰였습니다. 만일 요 극이자는 요 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사자가 요 임금의 제목이 아니거든 그런 소리예요. 군가 자취하라 한데 요 군자는 이제 승상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승상이 스스로 취해도 요 가짜는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요 가짜는 그렇게 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우리말에는 제일 순하겠습니다. 양 체읍왈호대 제갈량이 요 체읍은 눈물을 아주 펑펑 흘리는 모양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하기를 신감 갈 고갱지력하고 효 충정지절하야 개지사홀이다. 신이 요 감자는 감히 감자로 쓰인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반드시 꼭 이런 말이에요. 고갱의 힘을 다하고 다할 갈자입니다. 요 고자는 넓적다리 고자고요. 요 팔의 힘을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다리와 팔의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에는 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팔다리의 힘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말에는 순합니다. 요 바칠 효자로 쓰였고요. 충정한 지조를 바쳐서 죽음으로써 요 지자는 그 유비의 뜻을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폐하의 뜻을 잇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기에 이제 불자, 갈자 앞에 불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반어사로 쓰였으니까. 신이 감히, 여기서는 또 감히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고갱지력과 팔다리의 힘을 바치고 충정한 절조를 바쳐서 죽음으로써 폐하의 뜻을 잊지 요 앞에 부정사 갈자요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어사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우위 조칙 후주 왈호대 선주가 또 요 조칙은 조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조칙을 지어서 요 조서하면 이제 글씨 서자 그 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칙을 지어서 후주에게 말하되 여여 승상 종사를 사지여 불하하다. 네가 너 여자예요. 네가 요 여자는 경전성문 그러니까 왕인지가 쓴 경전성문에 의하면은 요 여자를 늘어자하고 똑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승상에게 대하여 요 종사를 뭐 정사에 종사하다 할 때 그렇게 보지 말고 요 사자의 뜻이 바로 요 뒤에 나와 있어요. 요 섬길수사자로 쓰여 있거든요.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사를 여기에서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승상에게 대하여보다는 너는 승상을 따라 섬기기를,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느려자로 보고요. 아버지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보면 좋겠죠. 권흥 원년에, 권흥은 이게 이제 그 후주 유선이 즉위해가지고 요 권흥으로 바꿨습니다. 권흥 이게 아마 18년인가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원년에, 그러니까 이제 즉위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봉양 무양후하고 개부치사하다. 제갈량을 무양후로 봉하고, 요 부는 이제 무양후부지요. 무양후부를 열어서 거기에서 정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말이고요. 요 사자는 정사할 때 사자죠. 경지에, 뭐 경지라고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소리입니다. 또 우영, 영주목한데, 또 영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품계는 높은데 아래에 그 벼슬을 겸하는 것을 쓸 때 요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영주목을 겸하게 하였는데,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되겠어요. 정사무 거세이, 정사가 큰 거나 작은 거 할 것도 없이,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거 지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함결어 양하다. 요 양에게서, 다 양에게서 결정되었다, 이런 뜻인데, 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다 제갈량이 이하면 느로자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결정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남중 제군이, 남중 땅에 여러 군이 병개 반란이나 나란히 함께 요 반란을 하였으나, 이런 뜻이고요. 양이 신조 대상이라, 제갈량이, 요 대상은 말하자면 유비의 상입니다. 새로 유비의 상을 만나서 고 미변 가병하고, 그러므로 곧바로 가병을 하지 않았고, 이런 뜻인데, 가병이라는 말은 병력을 일으켜서, 전쟁병자로 쓰였거든요. 요게 전쟁을 가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 전쟁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단을 진압하지 않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차견사 빙호하야, 또 사신을 보내서, 보낼 견자입니다. 오나라를 빙문해서 인결화친하야, 요 인자는 견사 빙호, 요것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화친을 맺어서 수위 여국하다. 이윽고, 여국은 동맹국이라는 뜻이고요. 동맹국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도 여당이라는 말은 잘 쓰죠. 여기는 이제 본문이 아니고 이제 배송지가 인용한 말입니다. 손성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사실은 이게 정사삼국지 책에는 이게 작은 글씨로 되었는데, 작은 글씨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글씨체를 똑같이 했습니다. 요 손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진나라 동진 때 사람인데 문신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정평한 사람이고요. 요 손성의 말을 하되, 부장도 부엔, 요 부자는 이제 발언살 정도로 처리하고 그냥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를 의지하고 의를 부지하는 데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의를 장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쓸 것을 뭐 이렇게 좀 글을 멋지게 쓰느라고 글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체존 신순이라사. 요 체는 이제 제갈량의 몸이죠. 요 신순은 진심으로 믿고 복종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진심으로 믿고 복종하는 것을 보존해야 연후 능광주 제공하야. 그런 뒤에야 능히. 요 광자는 바를 광자지요. 요 주자는 군주라는 뜻을 썼습니다.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런 소리예요. 요 제자는 이를 제자로 쓰였고요. 공을 이루어서 종정대업이라. 끝내 요 대업도 삼국통일의 대업이죠. 대업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요 능자가 여기서 번역이 돼야 돼요. 사실은 어왈 여기 이제 논어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분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논어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춘추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재미있도록 좀 따분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가상인간 음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 노양공 14년에 위나라 헌공이 신하인 영혜자와 손문자에 의해 축출되었다. 노양공 25년에 영혜자가 죽고 노양공 26년이 되어 헌공이 영혜자의 아들인 영자에게 자기를 복위시켜 주기를 청했다. 정치는 영자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성공들의 제사만 지내겠다고 약조하면서 이윽고 헌공이 복위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들은 태숙문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시경엔 내 몸도 용납할 겨를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내 뒷일까지 근심한단 말이 드냐라고 하더니 바로 영자를 두고 한 말이구나. 군자가 행하는 바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어떻게 계속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서경에도 이 일의 시작을 삼가서 뒤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이 일로 인해 공경에 처해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지금 영자는 임금보기를 바둑돌 놓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아마 영자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돌을 들어 착수할 적에도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상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하물며 임금이라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면서 뒷수습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혁자 거기부정에도 불승기우어든 이왕치곤이 부정호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를 뭐 논어에는 혁 이러는 말이 이게 바둑 혁자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논어에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거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둑이라도 두는 게 낫다 이런 논조로 말한 것인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혁자, 요 바둑 두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거기 바둑돌을 틀어서 요 정자는 그 바둑을 놓을 때 내려놓을 때 그런 소리예요. 요 정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미리 예정을 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유불승 기우라 하니 오히려 그 짜구짜죠. 그러니까 상대를 그런 소리예요.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황양군지 제부하야. 하물며 황자입니다. 요 임금의 재주가 있고 없고를 요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려서 2, 3 기절이면 하야 하는 사이에 벌써 요 이자는 번역이 된 겁니다. 그 지조를 둘로 하고 셋으로 한다 이 소리는 지조를 변하면 그런 소리입니다. 가히 최복 강린 낭괄 사해자호와.
요 꺾을 채 복종하다 할 때 족자예요. 강한 이웃을 꺾어서 복종시키고, 요 관랑사회라고 그러는 말은 이제 천하를 통일시킨다 이런 말인데, 요 사회도 사실은 사회진해라고 쓸 것을 안 냈자 말이에요. 그 사회를로 이렇게 줄여서 쓴 겁니다. 사회 안을 요 주머니 자루 그런 뜻이 거든요. 요 묶을 괄자고요. 사회 안에 여러 나라들을 묶어서 한 주머니에 넣고 묶어버리면, 한 자루에 넣어서 묶어버리면 그런 소리는 바로 천하를 통일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요 가위가 비지 명량이, 요 비자는 유비할 때 비자를 이렇게 쓴 거고요. 유비가 제갈량에게 명한 말이 그런 소리입니다. 난 숙심원고, 요 난자는 난명이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잠시 AI 음성을 통해서 고사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춘추전 노성공 15년이요. 서력 기원전 594년이다. 영시성을 쓰는 진나라에서 희씨성을 쓰는 진나라를 침략했다. 이 전쟁에서 희성 진나라의 위과라는 장군이 영시 진나라의 힘센 장수 두해를 생포해버렸다. 두해는 120근이나 나가는 도끼를 휘두르는 어마무시한 장사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호가 위무자인 위과의 아버지 위주에게는 젊은 애첩이 있었다. 위주가 처음 병들었을 때 위과를 불러서 내가 죽거든 이 애첩을 개가시켜라 하였다. 이후 병이 깊어지자 다시 명을 바꿔 반드시 애첩을 순장시켜라라고 하였다. 위주가 죽자 위과는 아버지의 애첩을 개가시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명했다.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 난명을 내리는 법이요. 나는 선친의 치명을 따랐을 뿐이요. 이 전쟁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풀을 묶고 두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위과가 달려들어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낮에 본 노인이 나타났다. 나는 너의 선친 애첩의 아버지이다. 내가 선친의 치명을 따라 내 딸을 개가시켰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결초보온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난자가 난명이라는 뜻입니다. 난명이 무엇이 그것보다 심하겠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요 숙자는 의문문 할 때 들어온 글자니까요. 세혹유 위 비욕이 고부의지성하야 차이 일촉인지지라 하나. 세간에는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유비가 요 믿고 맡기는 위부요, 믿고 맡기는 성의를 요 단단히 해서 장차 요 써있자는 위부지성이에요. 위부지성으로서 촉인들의 뜻을, 요 지자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요 자기 마음 가는 것, 그러니까 심지소지예요. 마음 가는 것이 바로 지자입니다. 요 일자는 통일을 할 때 일자고요. 통일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유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군자왈 불연하다. 여기서 사실 문장을 끊어버려도 돼요. 촉인지지라 하다. 이렇게 끊어버려도 되고, 또 이렇게 이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군자왈 불연하다. 요 군자는 이제 이 손성이라는 사람을, 요 손성이 군자들을 말을 비워서 이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군자들을 말한 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렇게 필요가 한 것입니다. 군자왈 불연하다. 군자들은 말한다. 그렇지가 않다.
구속이 충현이면 즉 불주 약사지 회요. 진실로 요 속이자하고 놈자자 하나 넣어서 번역하는 게 좋겠죠. 맡기는 바의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충하고 현하다면, 충성스럽고 어질다면 그런 소리죠. 면자에 가서 이 즉자가 처리가 이미 된 거고요. 불주 약사지 회요. 요 숫자는 필요로 할 숫자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약자예요. 같은 할 때 지자가 번역이 된 것이고요.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요. 여비기인이면 요 여자도 만일 여자를 썼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충현하지 않다면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 글 속에서 답이 다 나와요. 충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예요. 불의 개 찬역지도라. 마땅히 요 10개자지요. 요 찬자는 찬유하다. 그러니까 빼앗을 찬자예요. 찬역하는 길도자로 쓰여있고요. 길을 열어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시 고지 고명에 시인은 이름으로 이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옛날에 요 고명을 내릴 적에 그런 소리예요. 옛날 제후나 무슨 뭐 황제들이 고명을 내릴 때 이런 소리예요. 고명이라는 이제 임금이 임종하면서 내리는 명령을 고명이라고 합니다. 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고명대신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러죠. 필이 화언이요. 반드시 요 화언이라는 건 좋은 말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고 줄리자요. 요 화언이라는 말은 선에서 도리에 잘 맞는 말을 화언이라고 합니다. 괴의지사는 요 속일 게 요 위조할 때 요것도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임수로 하는 말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가식으로 하는 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식적인 말은 비탁고지유라. 요 고자는 제후들이 그 초상을 당했을 때 자기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자기를 고라고 칭하고 또 자기를 또 이제 겸사로 고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겠어요. 주의 임금이 될 사람을 위탁하는 맡기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치 유선 암약과 무시험지성하고 다행히 유선의 암약함과 시기하다 그런 뜻이죠. 시기하고 음험하지 않은 성품을 만났고 제갈위략은 제갈량의 위덕과 요 지략은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족이 거미 이단이라. 충분히 이단을 봉인하여 막을 수 있다. 요 검자는 봉인하다 이런 뜻을 썼고요. 요 위자는 지키다 이런 뜻을 썼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여기 또 바로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동지심으로 무유자기이라. 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요 이자 여기도 나오죠. 요 다른 마음이란 뜻이에요. 요 동자가 요 동자에는 뜻이 없고 요 이자를 말하는 위해서 지금 같이 동자는 따라 들어온 것이지 이 동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여금 어디를 말미암아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이런 뜻인데, 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말이 요 이자가 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의 요 단자가 끝단자지만은 저 끄트머리 끝자가 아니고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서 그런 말도 있죠. 단서가,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단서를 요 봉함하여 막아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분히 그런 뜻이에요. 충분히 이단지심이 일어나는 것을 봉인하고 막아버릴 수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불연이면 태생 의극 불령지 흔일이니 위지 위건이 불역 혹재야. 요 불연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요. 요 태자는 아마도 이런 뜻으로 썼고요. 아마도 의심하는 틈이 생겨나고, 요 생자는 두 번 새기는 게 우리 말에는 순합니다. 요 풀지 못하는 틈이 생겨날 것이니 위지 위건이 그런 것을 일러서 권도라고 하는 것이 또한 미혹되지 않았는가 이런 뜻이고요. 요 권자는 권도라고 하는 뜻인데, 권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형편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갖다가 권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글을 제가 좀 잘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양서탄활 관객 색동이 신구하며, 여기를 지금 지난번에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객의 얼굴색과 요 행동거지를 관찰해 보건대 이런 소리예요. 정신은 두려워하며 시저의 오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선을 아래로 내려 깔고 요 시선을 피하는 것이 자주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요 동자는 요 시저의 오삭이라 요 행동거지를 살피건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